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유력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중대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육군 11사단이 훈련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훈련장 주변에 나무를 심는 에코트리 행사를 열었습니다. 흙먼지 차단과 소음 감소 효과를 기대하며 푸른 훈련장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이 군병원 최초로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을 개소했습니다. 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유력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촬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25일자 위성 사진입니다. 북쪽갱도 입구에서 서너 대의 장비 운송용 차량이 발견됐고 통신 케이블이 깔린 흔적이 지면에서 포착됐습니다. 38노스는 핵폭발 실험 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쓰이는 관측 장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장비 운용을 위해 북쪽 갱도의 고인물을 동쪽과 서쪽 갱도로 빼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38노스는 또 지난 15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영변 핵시설에서 컨테이너 등을 실은 특수화물 열차 석 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7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열차는 핵 농축 활동이나 삼중 수소 분열 실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핵실험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이미지 분석만으론 핵폭탄의 존재 여부나 핵실험 시기를 파악할 결정적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 진지한 테이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카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모든 국가가 영향력 있는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추가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보내길 바란다며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대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조선이 세계 평화의 강력한 수호자라고 표현하며 핵 보유가 도발이 아닌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궤변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못하고 이해관계에 얽혀 우왕좌왕하는 나라들에게 북한이 어떻게 국제적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추가 도발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강대강 전략으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기를 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치열한 기싸움은 핵실험 문제를 둘러싸고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육군 32사단의 해안경계 소초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29일 오후 해안 소초를 찾은 한 장관은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경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고 지적하며 군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며 어떠한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강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서 UN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동명부대 19진 환송식이 29일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파병 10년째를 맞이한 동명부대는 완벽한 작전 수행을 다짐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신고합니다. 대령 김철호 등 317명은 2017년 3월 29일부로 동명부대 19진 파병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동명부대 식구진이 레바논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파병길에 오릅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환송식엔 파병 장병 가족과 친지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명부대는 우리나라 평화유지군 역사상 최장기 파병부대로 지난 2007년 유엔의 요청으로 파병돼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군인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국가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동명부대 식구진은 지난 5주간 현지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과제를 숙달했으며 레바논 지역 평화 유지와 주민들의 공공시설 보수, 의료 지원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병부대로서 레바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동명부대 식구진에는 동티모르와 이라크 등 해외 파병 유경험자 7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성우 하사는 아버지와 형 모두 파병 경력이 있는 특전사로 3부자가 함께 돌아가며 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부자가 특전사에 근무하는 데 있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형에 이어 파병 임무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3부자 화이팅! 동명부대는 현재까지 6천여 명의 장병이 파병돼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유엔 소속 평화유지군 중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송식을 마친 동명부대 식구진은 최종 점검을 마치고 4월 초 레바논으로 출국해 8개월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육군 11사단이 푸른 훈련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자연과 상생하려는 녹색군의 모습을 김주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장병들이 두 손에 묘목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28일 강원도 홍천군 매봉산 훈련장에서 열린 에코트리 행사. 육군 11사단은 4월 식목주간을 앞두고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흙먼지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방풍림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심은 이 해송은 7년생인데요. 에코트리 행사에서는 이 해송을 비롯해 백합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버드나무까지 모두 5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묘목이 자라면 흙먼지 차단뿐만 아니라 소음 감소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훈련관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으로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장병들은 훗날 푸르러질 훈련장의 모습을 기대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훈련할 때면 자주 찾아오는 훈련장에 직접 제 손으로 나무를 심으니 그동안 무심코 잊고 지냈던 환경 보전에 대한 생각이 들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육군은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매년 봄마다 기업으로부터 묘목을 기부받아 1년에 1개 부대씩 올해까지 모두 8개 부대에서 에코트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훈련장을 푸르게 가꾸기 위한 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충청도와 전라도의 방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간담회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에 따른 주요 정책 방향과 방산기술보호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용 PC 관리 등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했습니다. 방산 기술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의지를 다지고 기업 현장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방산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8일 최신 정보보호 기술을 공유하고 기밀문서 유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무선망과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여러 업체들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또 기밀문서 보안과 유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정보보호 관계관과 국방보안연구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군 병원 최초로 국군수도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병들이 병영 생활 중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과적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수도병원의 군병원으로는 최초로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마련된 개방병동은 총 20개 병상과 여군 병실을 갖춰 입원 대기시간 감소와 함께 군 수요에 맞는 치료 환경을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쾌적한 치료 환경은 장병들이 병영 생활 중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과적 질병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군 생활의 적응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면은 적응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군들도 따로 입원시켜서 돌볼 수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이. 국군수도병원은 이번 정신건강의학 개방병동 개소와 더불어 심포지엄을 열어 군 내의 정신건강에 관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정신건강의학 전문 인력을 구성해 진료와 연구,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설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28일 국가유공자가 명예롭고 보훈가족이 행복한 나라사랑 행복 보비스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가사간병 서비스와 힐링케어 등 7가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개선된 보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우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내 부모,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봉사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2007년 보비스 출범 10주년이 된 올해 단위 사업별로 진행됐던 노후복지 사업을 통합한 나라사랑 행복 보비스를 선포했습니다. 나라사랑 행복 보비스는 국가유공자의 행복한 노후를 상징하는 나라사랑 행복에 보훈복지 브랜드인 보비스가 결합된 통합 이동 보훈복지 서비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정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만족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와 건강을 지원하는 보훈성기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라사랑 협의체 등 7가지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보훈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이 기대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국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훌륭한 사업으로 느껴지고 타 유공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국가유공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기 위해 탄생한 나라사랑 행복 보비스.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행복하고 명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인 통합 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3월 29일자 3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원 예비군들이 포탄 실사격을 통해 녹슬지 않은 전투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육군 55사단이 예비군들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동원보충 포병대대 포탄 사격을 진행한 것인데요. 155mm 고폭탄 사격으로 더욱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해 완벽한 화력 지원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엔 6면에 실린 해군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해군 1함대 사령부는 한미연합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최근 독수리 훈련을 위해 동해시를 방문한 미 이지스 구축함 스테데맘 장병들과 인근 장애요양원을 찾아 시설 보수와 청소 등은 물론 원생들과 함께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래쪽 기사를 보시면요. 해군 3함대 사령부는 유사시 해군과 해경의 합동작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함정요원들을 대상으로 출동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면입니다.
육군 10일 공수특전여단이 취미활동 프로그램인 크로스핏을 즐기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주중 고된 교육훈련을 연일 받느라 수고하는 특전대원들이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욱 화합 단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부대에서 제공하는 주말 취미활동으로 소속감도 높이고 전후에도 다지고 있어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최근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는데요. 이 또한 군 병원으로선 큰 발자취를 남긴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장병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 이번 시간에는 관절염으로 고통받았던 장병들의 인공관절 수술 과정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재수술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물론 이제 쓰는 사람이 잘 못 쓰거나 생길 수는 있지만은 일상생활하고 그런 데는 전혀 지장 없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대퇴골두가 이렇게 무혈성 괴사가 와 있습니다. 이게 뼈가 죽어서. 뼈가 피가 안 통해서 죽어서 이제 없어져 가지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관절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좋은 상태에서 인공관절로 갈아시켜서 8년 전 민간병원에서 받은 고관절 수술이 신통치 않아 계속되는 통증을 참지 못하고 재수술을 결정한 남영호 원사. 대수술을 앞둔 남 원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해 보이는데요. 엉덩관절이라고도 하는 고관절은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체중을 지탱해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로 하는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이번 고관절 수술 집도를 맡은 윤형구 박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하고 이희호 여사의 인공관절 수술을 직접 집도했던 자타공인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많이 아프니까 이거를 안 아프게 통증 없애고 그다음에 운동 범위도 좀 좋아지도록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간단한 운동 훈련은 다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은 정교함은 물론 뼈를 잘라내고 끼우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체력적으로도 의료진에게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윤형구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만난 남영호 원사는 기구에 의지한 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한 상태였는데요. 수술하고 한 이틀 정도 2, 3일 내에 걷고 있습니다. 대개 수술하고 한 2, 3일 내에 거의 걸립니다. 걸려서 수술하고 한 2주면 되게 퇴원하게 되고. 정형외과의 교수님께서 너무 좀 잘하신다고 또 소문도 나 있고 다 잘해주셔가지고 회복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무릎 펴보세요. 힘 꽉 주세요. 네, 좋습니다. 관절염 사기로 무릎에 연골이 전혀 없어 고통을 호소했던 환자 역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연골판이 없으면은 그 연골의 그 하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라도 빨리 이렇게 그 관절염이 생기고 퇴화되거든요. 다행히 일반인에 비해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 단단해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환자는 더 이상 지체하면 관절염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바깥쪽 그 관절 외에는 딴 안쪽이나 앞쪽에 있는 연골은 괜찮기 때문에 부분 치환술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 같은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관절 관련 환자들은 민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박사를 통해 더 이상의 불편함은 사라졌는데요. 평소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들의 노고를 보며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과 능력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그들. 마지막으로 장병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본인의 이런 운동 습관이나 이런 걸 고치는 것만으로도 많이 예방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관절염도 이제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은 관절 기능을 다 보존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아프면은 바로 와서
상담도 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실험을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핵개발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